전주시와 완주군이 다음 달부터 다시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합니다. 내년에는 10년 전 중단된 지간선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밝힌 사상 최대의 투자 계획에서 사실상 전복이 빠져 투자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로 위에 살얼음이 끼면서 빙판길로 변하는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기성회비 대체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전북의 국립대학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1년 5개월 만인 다음 달부터 다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합니다. 두 시군은 10년 만에 지간선제 도입도 재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와 완주를 오가면 기본 요금에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운주까지 요금은 7,100원에 이릅니다. 부담되지요. 좀 몇 번 가려면 덜 가지. 요금이 싸면 좀 더 가지. 전주시와 완주군 시내버스 회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을 기본 요금인 1,2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통합 무산으로 단일 요금제가 중단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생활 정책인 버스 요금 단일화가 됐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전주 완주가 상생하는 또 좋은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두 시군은 10년 전 완주군이 반발해 도입과 동시에 중단된 지간선제를 다시 추진합니다. 주요 도로인 간선, 각 마을로 연결하는 지선으로 노선을 나누고 환승장을 만드는 지간선제를 준비를 거쳐 내년에 시범 운영합니다. 우리 완주의 미래 발전 전략과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런 또 앞으로 버스 노선 개편 등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요금 단일화로 생기는 버스회사 손실액은 1년에 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두 시군은 주민 이용률에 따라서 나눠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앞으로 4년 동안 8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평균 투자액이 2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전주공장은 투자 계획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18년까지 8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 투자만 연구개발 27조 원, 시설 24조 원 등 5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투자의 대부분을 국내에 집중함으로써 대규모 경제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사상 최대 투자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주공장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2년 전 주간 이교대금으로 바뀌면서 한 해 생산 규모가 5만 대에서 10만 대로 늘었지만 지난해 생산량이 6만여 대에 그친 탓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는데 지금 분류 가갖고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구소 인력 이전을 추진하는 등 전주공장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현대차의 차종 다양화와 연구소 확대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을 건설하면서 연간 60만 대인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광주를 100만 대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며 자동차 전용 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기아차의 투자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와 사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일에 이제 광주광역시가 함께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협력업체도 많기 때문에 전북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북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전북은 계속 자동차 산업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 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받고 의혹이 바뀌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도로 위에 살얼음이 끼면서 빙판길로 변하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블랙아이스가 곳곳에 생겨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8분부터 10분 사이에 완주의 고속도로에서 잇따라 3건의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전주와 무주에서도 10일과 11일 2건의 사고가 나는 등 모두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면 상태가 평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들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도로에 높낮이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사고의 원인은 모두가 이른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입니다. 블랙아이스는 검은색 아스팔트에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얼음이 끼면서 빙판길이 되는 현상입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안개가 많은 날 주로 그늘과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 많이 생깁니다. 대체로 따뜻한 전라북도 등 남부 지역에서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블랙아이스 지역을 통과할 때 빈결 지역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보다 사고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추운 밤과 새벽 시간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구간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 변경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손실금 일부를 잘못 계산해 손실보전금을 더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2013년 5개 업체 버스 61대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해 손실보전금 3억 3천만 원을 과다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체들이 보조금으로 산 저상버스 19대를 허가 없이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주시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경제 공동판매장이 오늘 전주시 효자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동판매장에는 모두 44개 기업이 입점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판매합니다. 전북의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대체 법안이 늦어지면서 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가 사라지면 국립대의 재정 자율성이 후퇴하고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돼 대체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립대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기성회비의 경우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걷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올해부터 징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가 대체 법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시적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고 이를 일반 회계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계는 예산 집행 시 전용과 이용이 어렵고 한도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성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 내에서 대학 내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집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일반 회계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에서 자율적인 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150명이 넘는 국립대 기성회 직원들은 기성회계가 사라지면 고용 근거가 없어져 면직시킨 다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 전환을 해야 합니다. 편해져가지고 쓰일지도 모른다. 그게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영미 아닌 영미도 많이 돌고 하니까 그 신분과 제일 걱정이 들어가. 대체 입법 마련이 부진하자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성회계 폐지 문제를 대학 재정 자율성을 통제하면서 사실상 국립대 법이나 전 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갈등까지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2015학년도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배정 공개 추첨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배정은 전주와 군산, 익산의 합격자 11,000여명을 대상으로 36개 학교에 대해 선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6일 오후부터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봉사에 나선 지 석 달가량 된 새내기 봉사단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무렵 무료 급식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잇따라 찾아오자 떡국 준비에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봉사자들은 떡국이 식을까 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꼭꼭 씹어서 드셔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떡이랑. 뜨끈한 떡국 한 그릇에 주위에 얼었던 노인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걸 좋아하거든. 또 성미가 떡국이나 국수나 이런 걸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게 최고로 잘 먹고 있어. 식사 뒤에 봉사들이 건네주는 옷 선물에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따뜻하시겠구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은 주부와 영세 상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새내기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자며 석 달 전에 뜻을 모아 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내 작은 힘이 그 이웃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제 지금은 새내기지만 정말 프로다운 그 봉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봉사자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등 나눔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까 합니다. 청소를 해드린다든가 빨래 그리고 또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친 새내기 봉사단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정동영 상임고문의 탈당과 신당 참여설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 고문의 탈당은 여당인 새누리당 견제와 야당 단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22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와 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 설치, 국립과학기술원 설립 등 지역 현안 3가지의 해결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말 새누리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을 방문할 때 지역 현안 1가지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여성 신년인사회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여성단체 임원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을미년 새해에도 여성들이 앞장서 소통하고 화합을 이뤄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일부는 농협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로 김제의 한 단위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5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김제 모 농협조합원 240여 명에게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택배로 보내고 조합원 80여 명의 집을 개별 방문해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340만 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을 받은 김 씨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에서 제작한 110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전주에 사는 46살 이모 씨와 5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한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산 뒤 모텔과 차량 등에서 5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입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의 내연녀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김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진성마을 55만 3천 원, 행하마을 20만 2천 원, 진안군 안천면 노체마을 39만 원, 완주군 화산면 예곡마을 28만 원, 완주군 화산면 덕동마을 24만 5천 원, 구라마을 18만 9천 원, 창곡마을 11만 2천 원, 미서마을 11만 2천 원, 김제시 죽산면 신동마을 18만 7천 원, 복간마을 주민들이 8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